다산의 마지막 습관. 조윤재 지음. 청림출판. 굳이 가득 채우려고 애쓰지 마라. 오불가장, 욕불가종, 지불가만, 락불가극. 오만함을 내버려 둬서도 안 되고 욕심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뜻을 가득 채워서도 안 된다. 또한 즐거움이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도 안 된다.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에게 주는 글로 예기 공예에 실려 있다. 함께 실려 있는 글 가운데 새겨볼 만한 지점들이 많은데 먼저 예문의 앞부분에 실린 글이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엄정하고 말을 안정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라. 이는 지도자의 기본적인 덕목 4가지를 가리킨다.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수양이 된 상태를 말하고 엄정함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말을 안정되게 하는 것은 언행이 급박하지 않아 신중한 상태다. 지도자가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으면 자연히 백성들은 평안해진다. 예문은 이 글 다음에 실려 있는데 지도자가 앞의 가르침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습을 경계하는 것이다. 오만한 마음이 자라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욕심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며 뜻을 완전히 충족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즐거움이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도 안 된다. 오만함은 공경함의 반대로 자기 수양이 덜 되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만하게 된다. 학문의 경지가 조금 올라도 마찬가지다. 이때 반드시 스스로 경계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 책은담에는 세상을 뒤덮는 공로도 뽐낼 긍자 하나를 당하지 못하고 하늘에 가득 찬 허물도 뉘우칠 회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라고 실려 있다. 양명학의 창시자인 왕 양명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병폐는 오만할 오란 글자다 라고 말했다. 학문과 수양의 진정한 목적은 오만함에서 벗어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조언이다.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욕심은 무언가를 얻고자 할 때 생겨나고 자라난다. 재물도, 권력도, 학문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를 완성해가고 더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욕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거나 의롭지 못한 욕심에 끌려다니는 것이 문제다.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탐욕을 부리게 되고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에 빠지게 된다. 뜻을 가득 채우는 것은 앞의 2가지에 비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과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역시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기 때문이다. 만약 뜻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물극필반,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뒤집힌다는 이치를 새겨야 할 때다. 그릇이 가득 차면 넘치고 달이 가득 차면 기우는 법이다. 즐거움을 극한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도 마찬가지 이치다. 순간적인 쾌락을 줬다 보면 더 큰 자극을 찾아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줬더라도 찰나적인 쾌락이 아닌 여운이 긴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를테면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데서 오는 자기만족, 다른 사람을 돕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이로써 보면 예문의 4가지 덕목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일들을 바로잡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핵심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다. 맹자는 말했다. 마음을 수양함에 있어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다면 설사 그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지 못하더라도 잃는 정도가 적다.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다면 본래의 마음을 보존하더라도 보존됨이 적다. 결국 수양이란 욕심을 절제하는 것 하나로 귀결된다. 지도자의 덕목도 마찬가지다. 예문에 이어서 실려있는 마지막 문장에서는 지도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세목을 말해준다. 현명한 자는 친밀하게 대하면서도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 사랑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알고 미워하면서도 선한 측면을 안다. 재물을 쌓되 유용하게 베풀 줄 알고 편안한 것을 편히 여기면서도 의리에 맞지 않을 때는 버릴 줄 안다. 재물을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고 곤란을 당해서는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말고 물건을 나눌 때는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의심나는 일에서는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하지 말고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뿐 옳다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고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예문과 함께 실려있는 문장 전체를 새겨보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겨내고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상황에 취해서 자신을 잃어서도 안 되고 나쁜 상황에 빠져 자신을 버려서도 안 된다. 다산 또한 18년간의 귀양을 견디면서 결코 즐거웠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20해 동안 세상 일에 잠겨 선왕의 큰 도리를 알지 못했더니 이제야 여가를 얻었다고 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다산은 힘겨운 시절에서도 즐거운 순간들을 찾고자 했다. 시와 음악을 즐기고 가까이 근무하던 목민관 중에서 마음이 통하는 벗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강진병영에 근무하던 이중엽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다산은 이중엽이 임지를 떠날 때 그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온다. 그러니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온다. 따라서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움직임과 고요함, 그리고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달한 사람은 그러한 연유를 아는지라 깃들어 숨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려 내 마음이 상황에 응하는 것을 항상 무사람과 반대로 한다. 그런 까닭에 2가지가 항상 그 취향을 나누고 그 기세를 죽이게 된다. 다산은 빈궁한 귀양 생활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서로 통하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도덕경에서 말하는 물극필반의 이치다. 즐거움에 취하는 것도 괴로움에 짓눌리는 것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것도 모두 자신을 잃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나,
내 마음이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뿐이다. 스스로를 공경해야 자신을 이겨낼 수 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논어 안연.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아야 할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을 뿐이다. 맹자가 자신의 책 맹자 진심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일도 제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고 해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킨 후에야 얻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란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부단과 불법한 일은 물론 이를 쉽게 이루려는 편법이나 빠른 결과를 위해 함부로 일을 처리하는 졸속도 모두 포함한다. 맹자는 또한 사람으로서 하지 않은 바가 있은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뜻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덧붙인 것이 다르다. 단지 하지 않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 애초에 잘못된 생각과 일을 배제함으로써 해야 할 일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고 절차를 지켜야 올바른 결실과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나아가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선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앞의 예문은 공자가 안연에게 인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일러준 것이다. 공자는 개인의 수양에서 시작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신의 철학을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 바로 인인데 수제자인 안연에게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내렸다. 다음은 논어 안연에 실린 내용이다. 안연이 인을 묻자 공자는 이렇게 답했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돌아올 것이다. 인의 실천은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우리에게도 익숙한 극기복례는 여기서 비롯된 말이다. 인의 실천은 가장 먼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천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먼저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이란 바로 욕심을 이겨내고 흐트러진 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너무 포괄적인 설명이라 안연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해준 말이 바로 앞의 예문이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며, 얘가 아니면 듣지 말며,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 보고 듣는 것, 말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를 예에 맞게 행하라는 것으로 확실한 강조를 위해 이중부정의 어법을 쓰고 있다. 사람의 행동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 듣는 것은 외부의 자극과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외부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모든 삶의 행위들을 예에 맞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의 실천이며
자신의 수양은 물론 천하가 평안해지는 길이라는 가르침이다. 평범한 사람이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행하는 모든 일이 예에 맞는 것은 삶의 지향은 될지언정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지켜내기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자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비례는 사사로운 욕심이다. 물은 금함이다. 이는 마음의 주장이 되는 바요.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사욕을 이기면 행동과 그 용모,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예에 맞지 않음이 없어서 일상에서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음이 없다. 주자는 4가지 금지사항의 핵심을 사욕, 사사로운 욕심을 이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일상의 삶은 저절로 이치에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로 붙잡지 않으면 천갈래로 찢어져 흩어진다. 다산도 이 구절에 대해 시문집에서 몇 번을 언급했다. 그만큼 공자의 가르침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이다. 예다운 것을 보고 예다운 것을 듣고 예다운 것을 말하고 예다운 것을 행하는 것은 공경을 자기 몸에 베푸는 것이다. 어버이를 친히 모시고 어른을 어른으로 받들며 높은 이를 높여주고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는 것. 곧 효제 충신은 공경을 남에게 베품을 말한 것이다. 주자가 인의 핵심을 사욕을 이기는 것으로 보았다면 다산은 공경함을 지키는 것으로 보았다. 먼저 스스로 공경함을 실천하고 존중과 배려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경함을 베풀 때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산은 경기재잠을 지어 이 구절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이렇다. 진실로 마음을 공경 하나로 붙잡지 않으면 마음은 100갈래 1000갈래로 달아나니 간사한 것은 보지 말고 음란한 것은 듣지 말라. 재갈을 문듯 철저히 삼가고 정신을 가다듬고 뜻을 정하여 입에서 나왔다면 도리에 맞아야 하고 몸가짐은 오직 공손함으로써 언제나 근본을 신중히 지켜라. 수양의 근본은 공경함을 지키는 것이고 그 실천이 바로 4가지를 금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자신의 수양은 물론 타인을 공경함으로 대하는 일은 근본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 옛 선비들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는 것, 듣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어른답게 말하고 행동한다면 성현의 경지는 아니더라도 나날이 나아지는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가기 위해 애쓴다.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다. 몸을 단단히 하고 싶다면 말부터 단단히 단속하라. 언충신 행독경, 수만맥 지방, 행의 언불충신, 행불독경, 수주리 행호제. 말이 충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진지하고 경건하면 미개한 곳에 가서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며 행동이 진지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다면 작은 마을에서도 뜻을 이룰 수 없다. 논어 위령공. 논어 위정에는
말의 충실함과 행동의 경건함에 대해 공자가 제자 자장을 가르친 고사가 나온다. 출세하는 법을 묻는 자장에게 공자가 준 가르침이다.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은 것을 보되 위태로운 부분을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행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가 적으면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다문궐이와 다견궐태의 성어가 나오는 글이다. 폭넓게 듣고 보아서 견문을 넓히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확실치 않은 것, 예에 어긋나는 것을 잘 분별해 제쳐둔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야 허물이 적고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 않는다. 자장은 과유불급의 고사로 유명한 공자의 제자다. 공자는 그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제자 자하와 비교하면서 매사에 조급하고 지나치게 적극적인 성품을 지적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성향답게 자장은 빠른 출세를 원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스승에게 물었는데 공자는 제자의 성품에 맞는 가르침을 준다.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가르침인데 공자의 가르침을 풀이하면 이럴 것이다. 너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모든 것을 빨리 이루려고 하는 성품이 문제다. 이런 성품은 말과 행동의 조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말로 인해 허물이 생기고 행동으로 인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된다. 너는 말과 행동의 조급함만 조심하면 다른 부분은 크게 걱정할 점이 없으니 출세는 자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공자는 이처럼 경솔한 말과 행동을 경계했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적극적인 성품의 사람일지라도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해서는 말과 행동에 허물이 있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위령공에 실려있는 앞의 예문 역시 공자가 자장을 가르친 말이다. 자장은 앞의 고사에서 출세하는 법을 물었던 것처럼 어떻게 처세하면 세상에서 뜻을 펼칠 수 있는지를 스승에게 묻고 있다. 빠른 결과를 구하는 자장의 질문에 공자 역시 비슷한 가르침을 준다. 말이 충실하고 믿음이 있으며 행동이 진지하고 경건하면 미개한 나라에 가서도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충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며 행동이 진지하지도 경건하지도 않다면 작은 마을에서도 뜻을 이룰 수 없다. 여기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다스려 바르게 이끌 수 있음을 일컫는다. 말과 행동이 충실하고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야만적인 곳이라고 해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고 해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선비가 펼치고자 하는 뜻은 세상을 잘 다스리는 데 있고 그 자질이란 말의 충실함과 행동의 경건함에 있다는 가르침이다. 이처럼 공자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으로 집약된다. 다사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말했다. 공자는 자로와 염구 등에게는 늘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인품을 논했고 안자가 도를 물을 때에도 반드시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서 답을 구했다. 이로써 볼 때 공자의 도는 그 쓰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장과 글자에만 얽매이고 숨은 학자라고 자처하며 일을 이룸에 힘쓰지 않으면
공자의 무리라고 할 수 없다. 공자의 가르침이 피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실용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산이 공자의 가르침에 빗대 학문이란 자기를 고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앞의 예문에 뒤이어 공자는 보다 확실한 비유를 들어서 자장을 가르친다. 서 있을 때는 그러한 덕목이 눈앞에 늘어서 있는 듯하고 수레에 타고 있을 때는 그것들이 멍에에 기대어 있는 듯이 눈에 보인 다음에야 세상에 통할 것이다. 서 있을 때는 물론 수레에 타고 있을 때에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언제,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항상 염두에 두고 명심해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출세하지 못했어도 명심해야 하고 출세해서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역시 명심해야 한다. 공적인 일은 물론 평범한 일상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장은 이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예복의 띠에 적어두었다. 예복에 새긴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새겨 절대로 어긋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한 것이다. 소학중주에서 진서는 예문의 글을 이렇게 풀이했다. 자신을 다함을 충이라 하고 성실히 함을 신이라고 한다. 만은 남만이요 맥은 북적이다. 25가구가 있는 마을을 리라고 한다. 자신의 책 소학지연에서 다산은 미개한 족속을 일컫는 맥의 출처와 오류를 이야기하며 진선의 풀이를 정정해준다. 동북 쪽에 사는 이민족을 맥이라고 언급한 것이 주례의 주석에 나온다. 진선이 맥을 가리켜 북적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진선은 맥을 북방의 이민족인 북적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다산은 주례의 주를 근거로 동북 쪽에 사는 이민족이라고 바로 잡았다. 학문의 엄밀함에 있어서는 다산은 타협하지 않았다. 설사 상대가 대학자라고 해도 항상 옳을 수 없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봤다. 자신이 품었던 뜻을 이루고 출세하는 것, 모두가 원하는 미래이기에 누구나 성공의 방법을 알고자 노력한다.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워 보다 많은 기회를 잡고 그렇게 맞은 기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 창의적인 발상도 갖추고 경험도 풍부하게 쌓는다. 아마도 오늘날 성공의 조건은 이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성공에 앞서 그리고 성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을 알려준다. 바로 충실한 말과 경건한 행동이다. 충실한 말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경건한 행동은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성공의 조건이란 근본에 충실할 것이 아닐까? 바탕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도 결국은 해낸다. 다산이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쓸모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각은 위험하다. 군자는 생각해야 할 9가지가 있다. 볼 때는 명확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또렷하게 들으려고 생각한다.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은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한다.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일을 볼 때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논어 개씨.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가장 존엄한 존재다 라고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유를 할 수 있기에 존귀하다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훨씬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다. 논어 위정에 실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가 이를 잘 말해준다. 학문의 방법에 있어서 배움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학문이란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 그 뜻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은 군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이 구절에서 생각한다는 실천을 전 단계로 마음에 단단히 새겨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리킨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보고 들을 때는 밝고 올바른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해야 한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따라서 나쁜 것을 골라 가려내야 하고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좁은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얼굴빛과 용모, 그리고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때는 예의 바르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논어에 실려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엄이 있고 가까이 다가서면 온화하고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무조건 엄격해서도 반대로 무조건 온화해서도 안 되며 때와 상황에 따라 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배려의 마음이다. 아무리 겉으론 엄격해 보여도 마음이 따뜻하면 자연스럽게 그 성정이 겉으로 배어나게 된다. 일에 충실함과 질문하는 태도는 공적인 일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하게 해내야 하고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성격이 괜찮아도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흔히 하는 말로 누군가를 가리켜 사람은 좋은데 말야 하고 뒤끝을 흐린다면 같이 일하기엔 부족하다는 의미이니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일은 대충 넘기지 말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모두 해당한다. 사고란 대개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묻지 않고 대충 짐작으로 일을 처리할 때 발생하기 마련이다. 화가 날 때 생각하라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희, 로, 애, 락, 애, 오, 구의 7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분노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가장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주자는 나의 기질상의 병통은 대부분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다고 토로했다. 수양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던 성인조차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만약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이 눈앞에 있다면 화가 화를 불러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때는 잠깐 멈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당장 화를 가라앉히지는 못해도 분노를 터뜨린 이후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나의 분노가 정말 마땅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수도 있다. 의외로 화는 발단이 된 최초의 상황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격앙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득이 될 일을 볼 때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절이다. 견득 사이와 견리 사이의 덕목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눈앞의 이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이 의로운지를 생각한 다음 취하라는 가르침이다. 다사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다. 세간의 의식이나 재화는 모두 부질없다. 옷은 해지게 마련이고 음식은 썩기 마련이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만다. 다만 가난한 친척이나 벗과 나누는 것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물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도 없이 자기가 죽은 뒤까지 가지고 가서 천년토록 꽃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까? 재물은 메기와 같아 단단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것이다. 재물이란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빠져나간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고달프다. 그러니 차라리 그 재물을 나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며 진정한 이익이라는 말이다. 재물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 견리 사이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생각 좀 하며 살자라는 말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일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는 사람을 타박할 때 꺼내곤 한다. 공자가 했던 가르침이 바로 그렇다. 삶의 모든 방면에서 흘러가는 대로 맞추지 말고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다. 그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잠시 멈춤이다. 중요한 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다면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파스칼이 말했듯이 우리를 존엄하게 하는 것도 생각이다.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사람과 세상 앞에 서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멸과 모렴치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생각하면서 사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그래서 생각하기 위해 생각을 비워야 할 때도 있다.